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핵심 비교 정리 12번 암기 프린트 12번입니다. 지도 감독 사유입니다. 지도 감독은 첫 번째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죠. 위반 행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입니다. 종전에 옛날에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잘못이 있든 없든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조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감독상 명령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관청입니다. 지도감독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동그라미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 무등록 중개업자 포함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할 수 있고요.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 대상이 아닌 자가 누가 있나요? 무등록 중개업자도 지도감독 대상인데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 대상이라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지도감독관청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수원시장, 안산시장, 안양시장과 같은 사람은 지도감독관청이 아니죠. 왜냐하면 수원시장은 국토부 장관도 아니고 시도지사도 아니고 등록관청도 아니죠. 등록관청은 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 지도감독관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 지부, 지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감독관청이 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이고요.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감독관청은 지방법원장입니다. 지방법원장은 그 감독 사무를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다. 위탁받은 만약에 시도지사 및 위탁받은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암기 프린트 12번 맨 밑에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할 공급계약, 근공도시, 빈산주택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인데요. 근공도시, 빈산주택인데 이때 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고요. 공은 공공주택 특별법이고요. 그 다음에 도는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고요. 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이고요. 택은 택지개발 촉진법입니다.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에 신고해야 됩니다. 즉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축법에 의한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전원주택 이런 거는 건축법에 의한 공급계약이죠. 그래서 전원주택 같은 거는 사전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지어놓고 분양을 하죠. 왜냐하면 건축법은 이게 시공보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주택법은 시공보증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지도 감독 사무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입니다. 30회 때 기출문제인데요. 주택법에 따라 근공도시 빈산주택이라고 했죠.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 계약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 계약. 임대차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니죠. 매매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고요. 교환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아니고요. 다만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면 주택 임대차 신고는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토지 임대차 계약이니까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도 아니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그 다음에 4번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 건물 토지 매매계약 다 부동산거래에 신고해야 되겠죠. 5번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약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재건축이 되겠죠. 관리처분 인가라는 것은 종전에 101동, 101호 가지고 있다가 뭐 103동, 905호 이렇게 몇 동 몇 호 받는 게 확정되는 걸 관리처분 인가라고 하죠. 이 관리처분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도 부동산거래에 신고해야 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매매계약만 신고하고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그 매매계약이 아니라도 공급계약, 최초로 분양계약, 공급계약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되는데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이죠. 근공도시, 빈산주택, 건축법이 아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죠. 이때 계약일이란 가계약금을 먼저 받았으면 가계약금 받은 날, 계약서를 먼저 작성했으면 계약서 작성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